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지도부가 4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란의 새 지도부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실권자로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거론됩니다. 라리자니는 오늘 SNS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سومین است که طبق قانون اساسی برای آینده ایران
나오려고는 하는군요, 모두들. 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 여의치 않은 분들은 대사관들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내부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하메네이는 제거가 됐다는 건 이제 이란 사람들도 다 알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좀 내부에서 막 봉킹이 일어나거나 뭔가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 겁니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 그 추이를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어제까지도 계속 그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원이나 학교까지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의 어떤 시위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나라를 되찾을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그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반정부 시위가 지금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시지라는 민병대의 어떤 존재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바시지는 사실은 지난번 이란 시위에서도 군대 이상의 그런 그 영향력 그리고 군 이상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란에 약 한 2,360만 명 정도 이제 집계가 됐지만 실제 동원 가능한 전투 인원은 90에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학교, 회사, 어떻게 보면 사회 곳곳에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놓여 있는 그런 감시 네트워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위 때도 이제 1월달에 있었던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시위 때도 이 민병대가 큰 역할을 했었고 그 시위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바시즈 민병대가 딱 감시를 하고 있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데 하메네이는 이제 제거가 됐고 지금 이제 당장은 안 된다고 했지만 자, 이란 체제 붕괴 또 이제 미국 가 있는 뭐 팔라비 그쪽 왕정 복구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핵시설 파괴랑 이제 지금 수뇌부가 거의 많이 제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란 체제 붕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즉각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중동 곳곳에 어떤 미군 기지나 유조선에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한 미국 싱크탱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하메네이 죽음이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없다. 혁명 수비대 즉 IRGC의 이 존재가 바로 곧 체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이 혁명 수비대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구기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미칠 파장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값이 걱정입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의 관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단숨에 10% 급등했는데요. 당장 국내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10개 주유기 앞이 차량들로 꽉 찼고 대기 행렬은 주유소 밖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희요? 앞을 정도세요. 기름값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가 지금은 그래도 빨리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빨리 채워놔야죠. 기름값이 좀 더 올라갈까봐 혹시 미리 좀 준비해서 미리 넣으려고 합니다. 통학버스 기사는 기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주유에 나섰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기름 넣으려고 또 올라올까 봐 100m, 200m씩 들어가는 거라 10원, 20원 차이도 많은 차이가 나죠. 현지 시각 1일 뉴욕 장외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10% 급등하며 배럴당 8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이란 공습 이전보다 8원, 서울은 16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국내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 한 국내 원유 수송선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하던 중 뱃머리를 틀어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비싼데 물가에다가 전쟁이 장기 안 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1억 배럴, 민간 보유분까지 합하면 약 7개월치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비축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계획했던 해외 여행은 갈 수 있을까요?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될지를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3월 8일까지 일주일간 숙박비 등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지만 관광객들의 혼선은 한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사흘 연휴 끝에 내일 열리는 우리 증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미칠까요?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최대 100조 원의 안정자금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 여파가 사흘 쉬고 내일 여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지. 아무래도 주식에도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도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코스피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떨어지면은 또 추매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금융당국은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이영원 금융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과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개장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이란 공습 여파에 장 초반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때 2.7%까지 떨어졌다가 1.35% 하락으로 마감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2.12% 하락,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27%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그럼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연휴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개장하면 우리 코스피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경제 구조, 그다음에 무역 구조가 유사한 대만과 일본 증시가 주로 벤치마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만과 일본 증시가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1% 정도로 하락폭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쉬었잖아요. 이 코스피 좀 달리 볼 여지는 없을까요? 오늘 일본과 대만 증시가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줄인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의 새 정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란의 보복 공격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전쟁 리스크는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번 중동 상황이 코스피에 비슷한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이란의 12일 전쟁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코스피가 전쟁 직후에는 큰 폭의 축정을 받았다가 2주 안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번에 하락은 단기에 그치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장 초반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매도를 할지, 그 다음에 개인의 추격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가 개장했을 때 이런 섹터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의 CPU 생산 시설을 타격을 받을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위험성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고유가에 의해서 생산 원가가 크게 올라가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그럴
도망칠 어른의 모습입니다. 싸움이 한창인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안쪽에서는 너도 나도 불을 붙여댑니다. 여기 어린이 공원인데 배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린이 공원이 주민은 이 어린이 공원을 무법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이 오겠지. 저 어릴 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랬대. 원래 시간 있어요. 여기서 막걸리 먹으면 오성 진주 사면 지진다. 아유 말도 못해요. 저 따뜻함 더 해요. 이런 사람 말하는 걸 겁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방향을 틉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술 기운 때문일까요?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대신 좁은 마당을 선택합니다. 3년 동안 여기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을 안 가봤어요. It's a nice park, right? Because of people smoking and drinking. We don't go there. Just not. This place is not. Yeah, it's just easy. I mean, they should at least make it a safe area. 여기는 술판입니다. 금주금연 구역입니다. 규칙을 말했더니 눈치로 대묻습니다. 금주구역이라고 표지가 돼 있는데 이제 합의 다 됐는데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하니 아이들이 눈앞에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피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대형 스피커 동원한 춤판이 더해지며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 다섯개서 우리가 눈 똑바로 좀 해지 말이야. 예, 그게 춤추는 거 것이다 뭐 문놀이 거기서 어떻게 너 거기에 활동해 있잖아요. 네. 애기도 보고 이렇게 지자체들은 경찰과 역조의 어린이 공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돈과 시간 들여 조성한 어린이 공원이 서울에만 1236곳입니다. 애들은 이제 열에 한두 번 놀고 어른들이 차지하고 곱게 깨끗이 조용히 놀면 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술 먹고 욕하고 경찰이 자주 오고 너무 좀 그래요. 돈이 아까워.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꺼멓게 타버린 저거 정월 대보름에 태우는 달집이라고요. 네, 올해 정월 대보름은 내일인데요. 네. 그런데 왜 어제 이틀이나 앞서 달집이 불탔을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어제 울산의 해수욕장입니다. 네, 그런데 해변 한가운데 높게 쌓아올린 집단 더미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정월대보름 행사 때 태울 달집이 벌써 불타고 있는 건데요. 불길이 워낙 세서 해풍을 타고 연기가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 경찰은 10대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이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달집 태우기는 집단을 태우며 애군을 날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죠. 달집이 타버리면서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로 미뤄졌습니다. 주민들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SUV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붙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죠. 네, 조사 결과 D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술만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 경찰이 조회해보니 사고 운전자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운전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추산한 무면허 운전 횟수만 무려 400회 정도 되는데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면허도 없이 술까지 마셨군요.
거센 불길에 순식간에 옥상 전체로 번졌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짙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빌라 안에 있던 주민 10명은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상 전체는 불에 타버렸고요. 소방당국은 전기 설비 과열 때문에 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 부르는 법안이 다 처리된 건데 야당은 사법파괴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두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강요하는 알아서 기어법이라 비판했고 재판소원법은 불리한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대법관 증언법은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대국민 호소를 위한 장외투쟁에도 나섭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사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 속에 통과한 법안들을 악법으로 매도하며 거부권을 구걸하지 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빈으로가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 싱가포르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지에서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유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특별교배에 탄생한 싱가포르 국화 난초에 이 대통령 내외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면담에서 성남시장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주택 중 80%가 공공주택입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체결 20주년을 맞아 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싱가포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관광객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호텔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 옷을 모두 벗은 채 뛰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나체 상태로 호텔 직원을 찾은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위협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여일 만에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최근 관광지인 파타야 일대에서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경찰이 몸을 낮춘 채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multiple calls of a male subject stabbing several people on 95.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한 고속도로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 간 다툼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한 뒤 승용차가 뒤집힙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남성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남성은 비번이던 경찰관 조셉 외체. 불길에 휩싸인 차량으로 달려가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 구조했습니다. 그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위급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